11월 22일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합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9시간을 다룬 작품입니다. 12.12 사태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당시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군 핵심 인사를 체포하며 권력을 가진 사건입니다. 12.12 사태를 통해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하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한 후 8월 22일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년 9월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봄이는 테마별로 이 역사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따위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사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사건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제8대 중앙정보부장으로 박정희 정권 수호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람에게 죽을 것이라는 예상을 박정희는 했을까요? 10월 26일 이 사건으로 인해 삼성계엄과 유신선포 등을 거치며 무려 18년 동안 집권했던 박정희 독재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평소 차지철 경호실장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란 목적의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의 발표. 부마항쟁에서 유신체제의 한계를 보았고 더 큰 희생을 받고 민주주의를 위해 혁명을 했다. 재판에서 위와 같이 말한 김재규의 주장.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당시 전두환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수사와 군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승화가 김재규에게 돈을 받아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구실로 강제 연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전두환은 정승화 연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2월 12일 저녁 보안사 수사관들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난입해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제압한 후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는 정승화 연행에 반발할 수도 있는 정병주 특수전 사령관과 장태환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연희동 요정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전두환이 나타나지 않자 뒤늦게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챈 장태환과 정병주는 즉시 부대로 복귀해 반란 진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야 부대장 중에서 비밀사조직 하나회에 가담한 상당수 장교가 반란 진영에서 전두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전두환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압박하며 정승화의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최규하는 거절했고 그러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노재현을 체포해 그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월 13일 새벽 4시 결국 정승화 연행은 재가되었고 이후 신군부 세력은 대한민국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의 동지였던 노태우는 당시 육군 제9 보병사단장으로 예하 2개의 연대를 서울에 보내 전두환을 도왔습니다. 보안사로 끌려간 정승화는 모진 고문 속에서 결국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강제 불명예 전역되었고 최규하는 하야했습니다. 대통령 사전 승인 없이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연행한 건 엄연한 불법 행위이자 하극상 반란이었습니다. 생일집 잔치는 12.12 군사반란의 암호명이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입니다. 육사 11기는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경상남도 진해에 육사가 개교되면서 입학했습니다. 당시 228명 생도 중 경상도 출신은 경남 41명, 경북 29명으로 대다수였습니다. 육사 11기 안에서도 지연이 형성됐습니다. 경북 출신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남 출신들이 가세하면서 점점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두환은 육사에 나타나 생도들을 이끌고
지지, 시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육사교장이나 교수 등은 반대했지만 쿠데타를 반대하던 교수들이 끌려나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육사 18에서 21기 재학생들의 지지가 생겼고 이를 통해 전두환은 박정희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경호를 위해 충성스러운 젊은 장교를 원했는데 육사 11기 10명이 차출되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당연히 포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권력 핵심이었던 경호시 근무를 하면서 끈끈해졌고 차지철 비서실장과 박정희 정권에서 최장수 대통령 경호실장을 했던 박종규 등은 하나회를 든든하게 후원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된 박정희는 역설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군부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육사 11기생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육사 11기 역시 박정희의 든든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사 11기와 박정희는 공생관계였습니다. 하나회는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태양은 박정희였고 군내 비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의 중심은 전두환이었습니다. 암살 행위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반란이나 쿠데타는 조직과 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을 중시한 전두환은 육사 11기 동기생 모임인 북극성회 회장을 시작으로 군부 내 사조직을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하나회는 육사 11기 가운데 영남 출신들이 생도 시절 만든 오성회와 그들이 위관 시절에 회원을 추가해 만든 칠성회가 그 모체입니다. 박정희 운명의 해인 1979년 군내 작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는 육사 11기부터 20기까지 20명 이상의 사단장과 공수여단장 그리고 80명에 가까운 연대장과 대대장 등의 지휘관을 거느린 정치군벌로 몸집이 커져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노골적으로 육사 11기를 밀었으나 어느새 자신을 위협할 조직으로 커버린 것입니다. 하나회 출신들은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집권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통해 해체되었습니다. 경복궁 지복제는 고종의 서제였습니다. 시대 변화를 읽으려 했던 고종은 지복제에 중국 신서적 4만여 권을 구비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자료로 이용했습니다.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이곳에서 외국 공사들을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지복제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로만 남지 못하고 현대사의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지복제 일대는 청와대 경비부대의 주둔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961년 군부대가 들어섰고 1965년부터 1996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30경비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30경비단은 정치군인의 산실이었는데 전두환은 중령시절 단장을 지낸 이곳을 12.12 군사반란 아지트로 삼았습니다. 12.12 사태 당시 우리나라 공수부대는 총 7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 있는 여단이 1, 3, 5, 9공수였습니다. 공수부대 최고지휘관은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이었습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모든 지휘관은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정장군이 연락했을 때 받은 공수여단장은 9공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지휘관은 모두 30경비단에 모여 있었습니다. 30경비단은 당시 청와대와 총리공관을 방어하는 핵심 부대였습니다. 그날 30경비단에 모여있던 장성 중에는 노태우와 장세동 전 안기부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육군소장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작전인 생일집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제목인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벌어진 민주화운동 시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장기 집권한 박정희가 죽자 많은 시민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꼽힐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서 비유한 것입니다. 군인 출신 독재자가 죽은 후 또다시 군인 출신 독재자가 나타나자 많은 국민은 분노했고 시위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적 선거 요구가 빗발쳤고 1980년 5월 1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대학생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당연히 대한민국 민주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5월 초부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정치활동은 정지되었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정치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대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전국 각 대학과 주요 도시엔 군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서울의 봄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 소송 등을 우려해 이름 등은 변경되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은 드라마 등을 통해 자주 소개되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기억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영화를 100%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당시의 굴곡진 역사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영화도 재미있게 보시고 당시 역사도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